2015년 7월 5일에 대재앙이 온다라는 내용이고, 그 일본의 그 남쪽 바다 거기에서 대폭발이 일어난다. 예, 그럼 일본은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물에 적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죽고 30m 이상의 해일이 오고, 일본인들이 거의 동북 지방이라든가 홋카이도에서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도쿄 이남의 사람들은 거의 망한 것 같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 일본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뭐 위기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2003년에 귀화하신 이제 한국인이시죠. 일본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제 뭐 부동산 얘기도 같이 겸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제 처음 모셨는데 이 일본에 대해서 사실 뭐 누구보다 잘 아실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또 이제 한국의 입장도 같이 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실 것 같아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모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일본 여행도 참 많이들 가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뭐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그 문화나 뭐 성향 이런 것들도 좀 비슷하다 보니 한국의 미래를 좀 일본에서 찾는 분들도 많고 또 고령화 얘기도 많아서 지금 일본의 관심도는 어쨌든 계속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가벼운 주제부터 한번 좀 여쭤보면은 최근에 뭐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좀 보니까 7월 5일에 일본에 대재앙이 온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가십거리가 아니고 꽤나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그게요, 만화를 그리는 다츠키료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언을 한 만화를 많이 그려왔습니다. 그분은 그 여성입니다. 그런데 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는 거죠. 꿈으로. 꿈으로 본 것을 만화로 그냥 그렸어요. 그게 처음 그거 한꺼번에 낸 것이 199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고 그 실제로 일어난 내용들을 그렸어요. 그래도 주목을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1997년까지 일어난 것이니까 이미.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다이애나 비의 죽음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일어난 내용들을 꿈에서 봤다라고 해서 거기에 썼어요. 그런데 하나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던 내용을 쓴 거죠. 그것이 2011년에 3월에 일어난 동북 대지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그때 일어났고, 그래서 그게 1997년에 출판됐는데 일단 그 부분은 진짜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만화는 완전히 매진되죠. 그러니까 15년 뒤를 예측한 게 아주 전에 그냥 발간이 됐었는데 갑자기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 났겠네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만화 그리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다시 몇 년 전에 두 번째 예언 만화를 그렸어요. 또 그리셨어요. 그 지금까지 내용도 포함시키면서 또 하나 사실 추가시킨 거죠. 이것이 바로 2025년 올해잖아요. 2025년 7월 5일에 대재앙이 온다라는 내용이고, 그거는 그 일본의 그 남쪽 바다 그리고 대만에서 보면 동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조금 그 위쪽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대폭발이 일어난다. 그럼 7월 5일 아침 4시 10 몇 분인가 거기까지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시간까지 그것을 그냥 금으로 봤다라는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저는 뭐 별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단 조심은 하죠. 이렇게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필리핀하고 대만하고 또 홍콩의 육지가 이어진다. 융기되어 가지고 해저에서 그럼 뭐 어마어마한 거죠. 폭발인 거네. 그리고 일본은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물에 적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죽고 30m 이상의 해일이 오고 네. 그 이후의 상황도 금으로 봤는데 일본인들이 거의 동북 지방이라든가 홋카이도에서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도쿄 이남의 사람들은 거의 망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만화에 그린 거예요. 네, 그래도 그 자신이 죽은 것도 봤고. 자기도 죽었고. 예. 네네네. 자신의 찬내시 모습이라든가 네. 그런 것도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한 번 그 맞춘 사람이라서 또 그 만화가 완전히 다 발려가지고 지금도 많이 아마 인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하고 또 요새 일본에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은 남해 대지진이죠. 남해에 또 대지진이 예, 난다. 예. 이거는 아까랑 다른 건가요? 이거는 실제 상황이죠. 사실상. 실제 상황. 아까 예오는 폭발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실제 지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일본 열도가 막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남쪽에 도쿄보다 조금 남쪽부터 규슈 전도까지 해곡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대지진이 100년에서 150년 주기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번에 그 거기서 대지진이 일어난 후 80년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 100년에서 150년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언제 일어나도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진 전문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년 내에 확실하게 대지진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가 아까 같은 해일이 30m 이상의 해일이 온다. 그렇게 해서 30만 명 이상이 죽는다. 역시 일본은 4분의 1 정도가 물에 적신다. 대단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맞물려 가지고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이거는 남해 해곡 지진을 그냥 예언으로 본 거 아닌가, 금으로 본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상당한 화제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쨌든 지난번에 한번 맞췄는데 네. 그 맞췄던 것도 혹시 일자나 뭐 시간 이런 것까지도 맞춘 건가요? 거의 비슷하게. 그때는요. 2011년 3월까지. 3월 11일이었어요. 네. 그러나 일단 그때는 3월까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이게 장난 아닌 신뢰도가 확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네, 뭐 세계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물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고 그냥 조심하는 수준에서 그 날짜에는 그 일본까지 말자라든가 뭐 그 정도죠. 혹시나 괜히. 예, 괜히 가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많이들 걱정하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뭐 일본도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뭐 그래도 아직 약간 마이너한 소수의 의견인 건지 아니면 진짜 뭐 이렇게 뭐 공중파나 이런 데서도 언론에서도 얘기하면서 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단 건지. 그 일본에서는 그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서는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러겠네요. 예, 굉장히 많이 퍼졌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지는 않고요. 그런 이야기는 그 굉장히 있었고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렇죠. 맞추지 못했고 예언이라는 것은 100개 있으면 하나 정도만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막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남해의 해곡의 그 대지진, 요거는 그 빈도수를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한 20-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인간이 뭘 대비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렵죠, 사실. 네, 만약 발생한다고 하면. 네. 근데 그러나 7월 5일이라고 하니까 더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런 분이 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규슈에 절대 가지 말아라 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또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때는 홋카이도에 도망가야 된다 라든가 뭐 그때 가면 안 되는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유튜브로 그런 분들은 다 나는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 보인다 그런 사람들.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그 1959년이었던 거 저는 그 기억하는데 바로 그 지점에 미국 해군이 수소폭탄을 싣고 있었던 비행기가 항공모함이었기 때문에 그 배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이 잘못돼가지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그 수소폭탄을 싣고 있었어요. 네네. 네, 그것은 아주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일본도 비밀로 붙였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한 예언이 나온 다음에 같은 지점에서 그 몇십 년 전에 수소폭탄이 떨어졌다. 네, 그게 그 이후에 그냥 2년 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해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수소폭탄도 폭발하는 거 아니냐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왜냐하면 아주 가까운 지점이니까. 아, 이게 또 근거가 마냥 없는 건 또 아니고 근거가 또 약간 있기도 하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일본 정부의 뭐 공식적인 대응 뭐 이런 건 당연히 그런 것은 없을 있을 것이고 수가 없죠. 다만 그러나 큐슈에 사시는 분들은 좀 여행을 가려고 이렇게 많이 하시긴 하겠다. 정도. 일단 그래도 그 남해 해국 시즌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즉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뭔가 일본 정부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지진이 온 다음에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그냥 어디 갇혀도, 그러니까 집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식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는 쭉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는 하고 있고. 예. 아, 그러면은 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한국 사람들은 북한하고 뭐 미사일 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반대로 또 지진 같은 게 워낙 자주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진 뭐 진도 3.5만 나왔다 그러면 막 난리 나는데 일본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일본은 5 정도까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막 집이 흔들리나요? 5 정도이면 조금 그 뭔가 떨어지거나 피해는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그 일본에 있었을 때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때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요. 근데 교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짜 아주 심하게요. 그러나 아직 그때까지는 고베 지진이라든가 동북 대지진 같은 큰 지진이 제가 태어난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그랬어요. 이거 5분 정도 있으면 끝날 것이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런데 그 산식을 깬 것이 1995년에 고베 대지진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5천 명 정도 죽었고, 그 다음에 2011년에 동북 대지진 15,000명 정도 죽었고요. 어마어마한 해일이 왔고, 그때 그 이후 지진이라고 해도 그 이전에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던 일본인들이 요새는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일본에 보통 이제 사는 분들은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지진을 뭐 자주 겪는다, 그 수준이 빈도가 한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뭐 매주 뭐 매달 뭐 한 번씩은 뭐 겪는 건가요? 매일입니다. 매일이요? 예. 그러니까 그 느끼지 않는 뭐 진도 1 이하 그런 것은 매일 있고요. 혹은 뭐 1, 2, 3 정도라고 해도 그거는 자주 있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에 와서 아주 좋은 것은 그런 게 없다,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일왕의 집이 있잖아요. 방고라고 하는데 그것이 서울로 그곳을 옮긴다라는 계획까지 있었어요. 하도 지진이 심하니까. 그런 계획이 실제로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그게 무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7월 5일 뭐 그때 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뭐 생각들은 많이들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진, 특히 이제 대지진에 대한 걱정은 일본인들이 항상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는 게 사실상 뭐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뭐 한 2주 정도 식량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으라든지 그 정도의 좀 대응은 하고 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돈이 있는 분들은 일본을 아예 떠나자. 실제로 그런 좀 실제로 있습니다. 경향이 있으세요? 경향이라기보다 그거는 조금 돈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유행하는 사이트가 일본 이외에
어디가 그 살기에 좋은 곳인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이트 그런 게 꽤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 한국은 어떤 정도의 대상인가요? 한국은 그 이전에는 굉장히 좋은 데였어요. 이전에는. 네네네. 네, 그러나 요새는 한국도 그런 지진하고 좀 연동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고 해서 아주 좋은 데에서는 약간 빠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데는 보통 어디를? 보통 뉴질랜드라든가 혹은 미국의 어디 주에 어디라는 도시라든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진이 없는 곳. 예, 지진이 없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 한국은 아무래도 전쟁 위험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일본에서 알려져 가지고 아주 인기가 있는 곳이었지만 요새는 더 빠진 것 같아요. 저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일본인들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에 대한 공포나 뭐 어떤 두려움은 좀 없나요? 왜냐면 우리는 좀 북한과 항상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북한 문제가 있고 또 중국하고의 문제가 있잖아요. 대만 문제도 있고 대만 유사시라든가. 네, 그럴 때에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데서 또 거기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무렵에 일본이 굉장히 많이 비판했어요. 거기에 러시아의 그 어떤 지도자가 푸틴의 입이라는 사람이 세르게이 미로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일본에게 홋카이도는 러시아 것이다. 홋카이도 전체를요? 예.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누족은 러시아의 옛날에 민족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홋카이도가 러시아의 곳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 향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기시다 라는 총리가 굉장히 놀래가지고 그 이후 한국에 대해서 러브콜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한국하고 이게 군사동맹 맺어가지고 홋카이도를 침공당할 때는 한국군을 불러와야 된다. 막 이런 게 사실 일본의 속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군사동맹이라든가 그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도와준다. 이 정도인데 혹은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일본에 도움 필요 없다. 이런 곳인데 일본의 생각으로는 한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홋카이도에 러시아군이 올 때. 예, 우크라이나를 이겨가지고 그 다음은 홋카이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그 일본도 전쟁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인식도 있다는 인식이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어쨌든 이게 섬나라기 때문에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그냥 마음 편하게 조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는 대지진, 뭐 전쟁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긴 있네요. 있어요.